나는 오늘 밤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방 안 선풍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죠. 자, 불을 끄고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죠? 하지만 예순을 넘긴 지금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도 건강검진 결과가 멀쩡했던 분이 불과 몇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를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일도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는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죠.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하지만 적당히가 얼마나인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일일이 생활 습관을 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빈틈을 메우는 게 오늘 제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예순 이후 단 4가지 과일만 끊어도 당신의 혈관은 절반 이상 젊어집니다. 반대로 4가지 과일만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과 당뇨를 동시에 막을 수 있죠.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그 작은 선택의 힘을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편안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망고의 진실을 알게 된 건 환자 한 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망고 반 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40에서 190으로 치솟았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죠. 망고의 달콤한 향 뒤에는 과당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백당 당도가 15 이상 각설탕 5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순 이후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당분은 지방으로 전환되며 혈관 벽을 공격합니다. 냉동 망고는 더 위험합니다. 얼리면 단맛이 강해지고 간식처럼 계속 먹게 되니까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자면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과 내장 비만을 유발합니다. 결국 혈관 내부는 끈적한 기름층으로 덮이고 피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고는 과일의 탈을 쓴 디저트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 아주 작은 조각 2~3개 정도만,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후 혈당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합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망고는 연애처럼 달콤할수록 위험하다. 혈관도 사랑처럼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후로 망고를 볼 때마다 당신의 혈관을 한번 떠올리세요. 그 작은 경계심이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전엔 아침마다 바나나 2개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껍질만 까면 되니까 간편하고 건강식이라는 인식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혈당 측정기 수치가 170을 찍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바나나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 녀석이라는 걸요. 바나나의 당도는 익을수록 치솟습니다. 노란색에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전분 대부분이 단당류로 바뀌어 있습니다.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 하나에는 각설탕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죠. 그걸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를 1개씩 먹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피로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를 먹습니다. 문제는 포만감이 짧다는 겁니다. 바나나를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결국 과자를 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혈당 폭탄의 2차 폭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공복 바나나는 달콤한 함정이다. 물론 바나나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 반 개, 그것도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그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달콤한 향 뒤에 숨은 이중성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더 이상 바나나를 무심히 먹지 않습니다. 이젠 껍질을 깔 때마다 혈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포도는 참 묘한 과일이다. 작고 귀엽고 한 알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비워버린다. 하지만 그 한 송이 안에 밥 반 공기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는 한번 손님 접대용으로 샤인머스켓을 내놨다가 그달 혈당 수치가 폭등하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평균 당도는 18브릭스 이상, 즉 각설탕 7개 수준이죠. 게다가 포도의 문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TV 보면서 대화하면서 무심코 계속 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혈관의 함정입니다. 특히 건포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로 농축됩니다. 한 줌의 건포도는 포도 3송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죠. 당을 마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약은 소량일 때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한 줌, 즉 10알에서 15알만,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게 혈관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전에는 포도가 사랑의 상징이었다지만 예순 이후엔 혈당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에 담긴 달콤한 유혹,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은 내게 늘 여름의 냄새였다. 달콤하고 상큼해서 식사 후에 한 조각 먹으면 입안이 시원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고 나는 그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을 디저트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의 혈당은 90에서 150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파인애플의 당도는 무려 14에서 16. 이는 각설탕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추가되어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절임 과정에서 시럽이 과일 속에 스며들며 사실상 디저트 캔디로 변하죠.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다고 믿지만 식사 후에 먹는다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또 당을 쌓는 셈입니다. 그날 하루 혈당 곡선이 피크를 찍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특히 주스 형태의 파인애플은 더 위험합니다. 천연 주스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 농축액과 설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파인애플을 완전히 금지하진 않습니다. 생과일로 조그마한 조각 2~3개 정도만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단 식사 후가 아닌 간식 시간에, 그리고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파인애플은 이중적인 과일입니다. 한편으론 효소 덩어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의 폭탄이죠.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파인애플은 여름엔 시원하지만 혈관엔 뜨겁다. 그 한마디가 농담 같아도 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당을 줄이는 대신 혈관을 젊게 만드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내가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본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6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공복 혈당이 140에서 90으로 떨어졌죠. 그 비밀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과일이었습니다. 기적의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 두 번째는 사과, 세 번째는 토마토,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이 4가지는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류를 막게 하며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젊게 만들고, 사과의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이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전을 막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매끄럽게 코팅합니다. 나는 이 과일들을 혈관의 내기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조금씩만 챙겨 먹어도 몸이 달라지죠. 한 환자는 아침마다 블루베리 반 컵을 먹기 시작했더니 손발이 덜 저려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사과 1개를 습관처럼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줄였어요 라고 말했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30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과일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달콤함을 줬던 입맛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기사 블루베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블루베리를 처음 먹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작고 새까만 열매 하나를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상큼한 단맛,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은은한 산미. 나는 그 순간 이 작은 과일이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하게 되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성분이 가득하다. 이 물질은 혈관 벽을 복원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며 혈압을 안정시킨다. 쉽게 말해 늙은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되돌려주는 천연약이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30이 낮다고 발표했다. 이건 약보다 강력한 수치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당도가 낮다는 점이다. 평균 10브릭스 내외로 망고나 포도 같은 고당 과일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당뇨 환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유다. 흥미롭게도 냉동 블루베리의 효능이 생과일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며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한다. 나는 아침마다 블루베리 반 컵을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는다. 때로는 오트밀 위에 뿌려 먹기도 하고 그마저 귀찮은 날엔 그냥 손으로 집어 먹는다. 블루베리는 간단한 꾸준함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의사님,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피부는 덤이고 진짜 효과는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요. 당신의 혈관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피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를 때 몸은 스스로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내가 다음으로 사랑하는 과일은 사과와 토마토다. 둘 다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잊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일상 속의 명약이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며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든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먹은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단 4주 만의 말이다. 게다가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 정도로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도 부담이 없다. 중요한 점은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케르세틴은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된다.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효과가 반감되니 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그것만으로도 하루 혈당 조절이 한결 안정된다. 그리고 토마토, 이 과일 혹은 채소는 라이코펜의 보고다. 이 붉은 색소는 혈전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하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익히면 효과가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그래서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볶음 혹은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좋은 선택이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하다. 이는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춘다. 한국인처럼 짜게 먹는 사람에게 토마토는 필수적인 혈관 청소기다. 결국 사과와 토마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싼 보약 찾지 말고 매일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그 말에 나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오해받는 녀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채소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을 가득 품고 있는 반면 아보카도는 거의 무당 수준이다. 100g당 당이 0.7g 사과보다도 낮다. 나는 처음 아보카도를 환자 식단에 넣었을 때 효과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6달 만에 혈압이 15 정도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비결은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 지방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천천히 뚫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하다. 바나나에 2배 이상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춘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완화해 혈관의 노화를 늦춰준다. 꾸준히 먹으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피로가 덜 쌓인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하루에 반 개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세요. 아침 식사에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점심까지 배가 고프지 않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유불급 한계를 넘기면 칼로리 250칼로리가 넘어가 체중이 늘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한다. 아보카도엔 비타민 K가 많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보카도는 달콤하지 않지만 당신의 혈관엔 가장 부드러운 선물이다. 달콤한 유혹 대신 묵직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과일 말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네 가지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달콤한 함정.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네 가지는 뇌졸중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처방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일들을 일상에 녹여야 할까? 정답은 복잡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다. 아침엔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점심엔 방울토마토 5개를 곁들이세요. 저녁 샐러드엔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로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얹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챙기게 됩니다. 단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공복에 먹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스로 갈지 마세요.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셋째, 양을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 두세 종류만 적당량. 넷째, 시간을 정해두세요.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대사가 안정됩니다. 예순 이후에 몸은 정직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 혈관의 나이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포도 대신 토마토, 파인애플 대신 아보카도. 이 단순한 교체만으로도 6달 뒤 당신의 혈압은 내려가 있고 얼굴빛은 맑아질 겁니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뇌졸중의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약국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불을 끄세요. 선풍기를 켜고 숨을 천천히 고르세요. 당신의 혈관이 조용히 회복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밤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의 여정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예순 이후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일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4가지 과일을 끊고 4가지 과일을 챙기면 됩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들은 달콤하지만 위험한 함정이었죠. 반면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들은 혈관을 보호하는 자연의 의사였습니다. 과일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공복 대신 식후에 주스 대신 통째로 욕심 대신 절제된 한 줌으로 그 습관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혈류는 안정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노후를 맞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나는 이 말을 남깁니다.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가 그 시작입니다.